자, 이번 시간에는 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단전 행공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셨습니다. 몸을 다 이완을 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완된 상태에서 의식을 집중하는 법을 하셨습니다. 의식을 집중하신 이후에 또 곧바로 단전 호흡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관을 하신 이후에 단전 호흡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도에서 오관을 닫고 내관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구비로 느끼고 또 생각하는 이것을 외향으로 갔던 것을 그대로 차단해서 몸 속을 봐라라는 것인데 내관도 하는 방법과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은 정기신 3단전이 통일된 이후에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 국선도의 도 닦는 법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정기신을 이 세 군데 3단전을 하나로다가 이렇게 모아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목록을 적어와 봤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시고 그 다음에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격한 운동으로다가 막 숨이 가쁠 적에 자 이럴 적에 수련을 하실 수가 없죠. 단전호흡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대로 가부좌 자세, 제가 조금 이따 그 자세를 설명드릴 건데 그런 자세를 취하시고 그대로 이 아래쪽을 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내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비장, 간장 요 세 군데 장기는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있어줘야 좋아지는 장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관만 하셔도 요 병원에서 이쪽 세 군데가 안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관으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련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련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간혹 가다가 수련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되는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 상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가 자꾸 위로 다 뜨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그렇고 뭐 생각을 많이 해도 그렇게 되는데 이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될 기운이 위로다가 떠가지고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되면서 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더 상기가 됩니다. 자, 이런 분들도 반드시 내관으로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전 호흡을 하시다가 뭔가 좀 불편하고 잘못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내관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관을 지금 꼭 제가 권해드리니까 익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호흡이 단전호흡이 너무 안 될 때 어제까지는 호흡이 잘 된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호흡이 잘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막 단전호흡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가부좌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관은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꼭 하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5시간을 수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1시간 정도는 내관만 합니다. 그 이후에 호흡을 조금씩 단전호흡을 하면서 서서히 호흡을 넓혀가서 이제 30초, 40초, 50초, 1분대, 2분대로 이렇게 쭉 호흡이 이제 길어지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호흡을 길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어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 심장,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얼이라고 하는데 이 얼이 가라앉아야 호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기신이 합일되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관이 별 도움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시냐 하면은 이 가부좌 자세가 좀 어려우신 분들, 허리 그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앉아있는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은 참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관하실 때 다른 자세보다도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나 이렇게 책상다리나 이런 자세로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다른 자세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효과가. 그래서 이 앉아 계실 때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뭐 앉아 계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신다면은 앉아서 하는 자세에서 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서 누워서 하시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저 위장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위염이라든지 위산가다, 위궤양같이 좀 중병에 해당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내관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와 같이 이 몸 속을 관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것이 수직 운동이 됩니다. 그대로 기운이 쭉 당겨지는데 이 위장이 불편했을 적에 이것을 너무 이렇게 위장에 자극을 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렇지가 않다면은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 내관이 상당히 수련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자세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세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자세면은 좋은데 특히 가부좌 자세로 다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자, 가부좌에서도 뭐 결가부좌가 있고, 그 다음에 반가부좌, 그 다음에 책상다리 하는 식으로다가 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셔도 됐지만, 그것은 좀 오래 견디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결가부좌라든지 이 반가부좌라든지 이 가부좌 자세가 좀 독특합니다. 이것은 기운을 이렇게 아래쪽으로다가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결가부좌를 하게 되면, 자, 결가부좌를 제가 한번 앉은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발을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발을 위에다 얹으시고 또 아래에 있는 발을 이렇게 해서 자,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셔야 되고, 자, 이 상태가 결가부좌인데 이게 지금 하체가 견고하죠. 보시기에도 아마 견고하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견고해서 딱 짜여지게 되면은 올라가 있던 기운을 쭉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된 것, 그 다음에 기가 이렇게 떠 있는 거, 이것을 쭉 아래쪽으로다가 당겨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결가부좌나 아니면은 한 발만 얹은 반가부좌나 아니면 이렇게 바짝 책상다리식으로다가 앉아가지고 요런 자세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가 좀 견고하게 만들으시고, 가부좌 자세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것인데,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반가부좌만 일단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쭉 펴주시고, 손을, 결인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손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손 합장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손을 이렇게 끼셔가지고 그대로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 자세가 가장 기운을 이렇게 모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쭉 펴고, 자,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데, 자, 지금부터는 내관을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회음보기. 둘째, 중맥 열기. 자, 제가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회음이라는 것은 생식기하고 항문 그 중간의 회음이 됩니다. 자, 여기를, 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가 몸에서 정중앙이 됩니다.
자, 여기를 그대로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회음복인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단전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 내관을 하는 것이지만 이때만큼은 회음복이나 중맥을 여는 이 내관을 할 때만큼은 단전 호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단전 호흡이 되네요. 그러더라도 이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단전 호흡, 내가 호흡을 한다, 시간을 맞춰서 한다, 뭐 시간 안 맞추더라도 자꾸 아랫배로 다나가 해야지라고 하는 이것을 잊으셔야 돼요.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으셨을 때 빨리 내려갑니다.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시다 보면은 흩어져 있던 기운들이요,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증상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관을 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단전 호흡을 왜 하지 마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단전 호흡은 수평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지금은 수직으로다가 기운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시 이것을 옆으로 다 밀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위로 다 자꾸 뜨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운이 흩어져 가지고 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밀다 보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보낸 이후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정기신 3단전이 아래로다가 이렇게 통일된 이후에 요 모여진 기운을 호흡을 통해 가지고서 단전 호흡을 하셔야 정확하게 들어가고 효과가 이제 제대로 나는데, 이렇게 기운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밀라고 하시다 보면은, 호흡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기운이 자꾸 뜨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잘못됐을 적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상기병이라고 아주 수련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머리 쪽으로다가 기운이 올라가고 심장 쪽으로다 치고 명치 치고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호흡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내관법입니다. 자, 이것을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기한이 30분 만에 흩어졌던 것이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1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참 안 돼가지고 상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푸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쫙 가라앉아가지고 텅 비는 현상을 체험한 이후부터 호흡이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가는 현상을 제가 체험을 했고요. 수련을 몇 년, 몇십 년 했어도 육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체험을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단전호흡은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요 내관을 하셔가지고 깊게 들어가셔서 완전히 텅 빈 거와 같은 느낌,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제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음보기는 그대로 바라만 보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맥열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맥이라는 것은 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중맥은. 자, 이 중맥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도 없어요. 도에서 쓰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 백회라고 정중앙 라인하고 귀 끝에서 올라가는 선하고 만나는 이 십자가 되는 부위요. 여기를 백회라고 하는데, 자, 백회에서부터 회음 있는 데까지 이 구멍이 난 거와 같이 생각을 하고 이 통로를 그대로 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운이 쭉 아래로다가 내려가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자, 회음 보기 하실 적에도 이 회음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지만
만약에 회음만 보는 것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 회음을 뚫고 쭉 지구를 관통할 정도로다가 계속 기운이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중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바라보시다가 이 맥이 그대로 쭉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 회음보기하고 중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은,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초에 해당됩니다. 이 중맥은 나중에 이제 높은 단계에서 중앙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높은 단계에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웬만큼 회음이 잘 가라앉으셨다 그러면은 이 중맥을 열어 가지고서 또 해보시고, 뭐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를 뭐 겸하셔서 하셔도 되고, 회음이나 중맥을 하시게 되면은 장시간 하시다 보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생각이 많고 기가 많이 흩어지신 분들은 이런 내관을 할 적에 이 가슴둘레 쪽에 마치 끈을 묶어놓은 것 같이 답답하다가 이 끈이 천천히 풀려져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여기가 앞쪽, 인맥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슴 쪽하고 명치 쪽이 답답하다가 가느다란 실 구멍이 나는 것 같이 서서히 구멍이 뚫리면서 그 구멍이 차츰차츰 커지다가 서서히 나중에 확장돼 가지고 시원하게 뚫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묵직한 안개 같은 것이 있다가 이것이 묵직한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또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뭔가 이 가슴하고 명치 쪽에 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기운이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 상체, 몸통 속이 텅 빈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피로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간장에 피로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면 가만히 내관하고 계시다 보면 이 기운이 쭉 소통되면서 간장 쪽만 좀 소통이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소통되는 것을 느껴가지고, 아, 내가 이 부위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기도 해요. 그 찾게 되면은 그쪽을 더 기운을 이렇게 당기듯이 느낌을 그렇게 갖게 되면은 또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또 기운을 보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숙련된 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은 회음하고 중맥을 열어가지고 이 상체 쪽은 텅 비우게 만드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그렇게 사람들마다 이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시원해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증상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 정기신이 잘 뭉쳐 있다, 얼이 잘 가라앉아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증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되게 되면은 먼저 손가락이 마치 가죽 장갑 낀 것과 같이 힘이 꽉 차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팽팽해져 가지고요, 손가락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줘서가 아니라 내관이 잘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누구나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손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얼이 잘 가라앉아서 딱 뭉쳐 계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실 때 힘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잘 하신 분들은 아침에 딱 눈 뜨게 되면 힘이 꽉 차는 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랫배가 약간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기운이 쌓이게 되고 힘이 차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전호흡을 안 했어요. 그냥 내관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배가 그득하게 고이는 것과 같이 힘이 은은하게 차는 현상이 옵니다. 자, 이렇게 아랫배가 꽉 차게 되면은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20분 잡을까요? 요 사이 안에 아랫배가 저절로 기운이 꽉 차는 현상이 옵니다. 특히 스태미나 식품 있죠.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 정력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아랫배가 가죽 벨트를 찬 것과 같이 이렇게 꽉 찹니다. 든든해가지고. 그러면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몸도 가볍고 뭐든지 할 것 같고 의욕이 막 넘치고 이렇게 변합니다. 자, 단전업을 모르고 내관만 했는 대로 그런 현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얼이 쭉 가라앉게 되면은 말할 적에 아주 고요하고 좀 차분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격이 계속 수련이 되고 내관이 됐다 하면은 이 말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차분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잘 잡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누워가지고서 호흡을 하면은 아랫배가 잘 들싹날싹 하면서 아주 잘 되고요. 잠을 자도 밤새도록 이 위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아랫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피로가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됩니다. 아침에 됐을 때. 그만큼 얼이 떠 있느냐, 가라앉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이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얼이 가라앉도록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오랫동안 가부좌를 한 상태에서 얼이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양 발을 옆으로 쭉 벌리는 동작이라든지 뭐 어떠한 자세 같은 거 어렵다 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동작이 상당히 쉬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주 그 묘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지금 발 벌리기를 이렇게 안 했어요. 별로. 안 벌어졌었는데 얼이 완전히 쫙 가라앉은 상태에서 발을 벌리니까 그대로 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래 하초 쪽에 기운이 뭉치게 되면은 소통이 잘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꼭 좀 여러분들께서 체득하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몸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부좌를 오랫동안 하면은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프고 뭐 피도 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감각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편안하고 행복해서. 자, 그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머리가 상당히 맑아집니다. 얼이 가라앉으면은 자연스럽게 침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심장도 편안하게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안정화가 돼서 자율신경이 가장 좋게 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얼이 가라앉게 되면은 여기가 점차적으로 열이 생기게 됩니다. 단확이라고. 자, 이것은 몸 안에 별도의 기운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얀색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서서히 색깔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구름같이 이렇게 뭉쳐지는 것과 같이 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슬같이 또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깊은 단계로다가 완전히 무심된 상태를 유지가 되면은 어디선지 모르게 기운 덩어리가 딱 생성이 되는 것이 오게 되는데 자, 그것도 이 내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요거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관을 하셔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체험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만큼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좀 강조드립니다. 자, 사람들마다 다양한 증험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간이 많아서 5시간 수련을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보편적으로 1시간 정도는 저는 내관을 합니다. 그래서 잡다한 생각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 있던 기운들도 다 모이도록 만들어 놓고 자, 1시간 정도면은 이제 저는 이제 숙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쭉 가라앉는 느낌이 오고 손가락이 굵어지면서 아랫배의 기운이 꽉 뭉치는 현상을 이제 체험을 하죠. 자, 그 상태에서 이 덩어리가 딱 뭉쳐졌다라는 요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서서히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가늘고 고요하게 처음에는 길게 안 합니다. 호흡을 짧게 하다가 차츰차츰 멈춰지는 것도 하고 서서히 10초, 30초, 40초, 50초대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1분대, 2분대로 이렇게 쭉 호흡대를 갖다 이렇게 점점점 늘려나가게 되는데, 자, 이것이 제가 만약에 이제 2분대, 3분대 호흡을 갖다가 한다라고 해도 처음부터 바로 단전호흡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고 먼저 이렇게 가라앉혀서 어를 딱 집중되게 하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해 나가야 진전이 잘 있게 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폐는 아이와 같이 아주 열입니다. 이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잘 달래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몸속에는 자율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